여러분, 지금 동북아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방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해역과 하늘, 그리고 우주까지 그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국경 너머의 일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무기,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전단, 핵잠수함, 정찰위성, 그리고 사이버전 능력까지 총동원되는 모습은 이제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선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깊은 고민거리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치열한 동북아 안보 경쟁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와 중국의 첨단 무기체계가 어떤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전략과 대비책으로 대응해야 할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국방 예산을 비약적으로 확대하며 군사적 역량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 지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기술적 혁신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 예산은 2000년대 초반 약 200억 달러 한화로 약 30조 원 수준에서 2020년대 들어서는 그 배가 넘는 2500억 달러 이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즉, 중국의 한 해 국방 예산이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탄도 미사일 극초 음속무기 스텔스 전투기 최신 구축함 잠수함 항공모함, 건조 위성 정찰 사이버전 역량 강화 등에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중국이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적극 펼치며 미국과 우방국의 함대 진입을 어렵게 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려는 의도를 노고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무기체계 강화는 한반도 주변 안보지형에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중국 해방군 로켓군입니다. 중국의 로켓군 단중 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물론 대함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활공체 탑재 미사일을 다층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2020년대 초반 발표한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약 1200발 이상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수백 발의 중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점증하는 수량의 대함탄도 미사일 및 극초 음속 무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래 보시는 표는 현재 한국과 중국의 핵심 전력을 나타낸 것인데요. 사실 단순 비교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전력을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가 열세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이 우리 전략 차상급 무기 체계들이 2020년대 후반에 대거 배치되고 우리의 방산 무기들이 중국산 무기 체계들 다 선진화된 무기 체계라는 것과 또 신뢰성에서 한국이 중국을 압도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은 단순 숫자로만 보면 대한민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중국의 미사일 전력을 알아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중국의 주요 미사일 전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최근 얼마까지만 해도 그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 몇 년간 군비 증강을 통해 찍어낸다는 말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수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인 SLBM 한반도 저역을 타격할 수 있어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무기의 보유 수량에 주목해야 합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포물선 궤적을 따르는 탄도 미사일과 달리 요격이 어려우며 극초음속 활공체 이용의 탄도 궤적 후에 기동이 가능하므로 기존 미사일 방어망 운용의 난제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전력 증강은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 전개나 한국 해군의 해상교통로 방어 그리고 한미 연합작전의 자유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패트리엇 팩3리 청웅 ELSM 개발 등을 통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다 승화하는 중이며 향후 극초음속 위협 대응을 위해 더 세밀한 조기 경보 자산과 초고속 추적 레이더 그리고 AI 기반 위험 예측 기술들을 강화하고 있지만 곧바로 실전에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다른 전략 무기들이 현대화하는 부분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제인스 크시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제니시 스텔스 전투기를 2017년 실전 배치한 이후 2023년 기 기준으로 약 150대 이상의 제니 10을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중국 공군이 단순히 플랫폼 능력 향상을 넘어 레이더, 데이터 링크 전자전 능력 등 포괄적인 C4ISR 통합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니 10은 반쪽짜리 스텔스 라인. 그래도 중국 내부에서 스텔스 도료 내부 무장창 등 4세 대급 전투기와 다른 진보된 기술력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한반도 인근 정찰기나 전투기를 저피탄 방식으로 접근하게 하여 한국의 공중구세나 방공식별 구역 관리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중국 해군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중국 해군은 야오닝함, 산둥함 그리고 푸젠함 등 3척 이상의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대 중반까지 최소 4척 이상의 항모전단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만재 배수량 약 13,000톤 타입 공고 구축한 여척 이상 타입 공고 2D 구축함 무척 이상 신형 039C 041 잠수함을 양 15에서 무척 이상 공부 사형 전략 원자 물 5척 이상 등을 통해 원해 통제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무기 체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은 중국이 보유한 대규모 전력에 비해 국토 면적이나 인구 규모는 훨씬 작지만 효율적이고 정밀한 무기체계 운용을 통해 중국의 질적 우위 확보 전략에 맞서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한미동맹 및 미일 등 우방국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전략적 시너지로 중국이 쉽게 넘보기 어려운 안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이 보유한 구체적 전력 자료를 수치화해 보겠습니다. 한국군은 탄도 순항 미사일을 통해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사거리 약 800km 현무2시 사거리 800km 수준의 최대 2톤급 탄두를 탑재한 현무포차, 그리 최대 1500km 이상으로 알려진 현무3C와 같은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을 수백 개 이상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들은 유사시 중국 내 후반 기지나 항만 시설 탄도 미사일 기지 공군 기지 등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D 일환으로 패트리엇 팩3리 천궁 ELSM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접근하는 탄도 미사일의 요격 능력을 심층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투 시스템은 대대급 프로 편성되어 약 20개 포대 이상을 2030년대 초반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곧 실전 배치를 앞둔 셈은 약 50에서 60km 고도에서 극초음속 표적에 대한 요격 능력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군 전력은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이미 도입 완료하였고 추가로 20대 도입을 검토 중이며 KF-21 보라매를 2020년대 후반부터 약 120대 가량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2737P4E 조기 경보 통제기 4대를 운용하며 향후 성능 개량 및 추가 도입을 고려 중입니다. 이렇게 공군 전력이 확보되면 중국의 스텔스기 200대가 쳐들어와도 한반도 및 주변 상공에서 중국 제니시 스텔스 전투기나 쿵 6K 폭격기 등을 상대로 조기 탐지 추적이 가능해지고 데이터 링크를 통한 다계층 연동 전투로 중국 공중 전력과 대결해서 단순한 수정 열세를 기술 지휘 우위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 현재 3척 운용 중이고 추가로 3척 건조 중인 이지스 구축함 KDX3 총 6척 차기 구축함 KDX 6척 계획 3000톤급 잠수함 전력인 KSS3을 배치별 총 9척 확보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항모 전단 및 핵 추진 잠수함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중 수상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대한민국은 초음속 대한 미사일 향후 개발 예정인 극초음속 대한 미사일 그리고 최대 2대까지 구성할 신형 대잠전 헬기 아우 1호구까지 더해진다면 다수의 중국 해군도 능히 선별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무인잠 수정 수직이 착륙 무인기 도입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과 잠수함 추적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항모전단의 원해 작전 능력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전략적 요인은 이처럼 정밀도 효율 전력과 동맹 및 파트너십을 통한 다층적 억제 구조에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통해 미군의 확장 억제와 글로벌 ISR 자산탄도 미사일 조기 경보 핵심 전장 정보 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우방 국가의 정보 공유 해양 안보 훈련 사이버 협력 등을 통해 지역 차원의 다자적 억제망을 형성함으로써 중국이 단순히 국력 군사력 총량에서 앞선다고 하여 한반도 주변에서 원하는 전략적 성과를 쉽게 달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한국은 탄도 미사일 스텔스기 이지스함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전력을 국산화하고 방위 산업 기반을 선진화하며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무기의 질적
우위와 자주적 운용 능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단순히 수적 물량적 열세를 상쇄하는 수준을 넘어 중국이 쉽게 돌파하거나 압도하지 못하는 복잡하고 탄탄한 다층적 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12월 12일 차기 구축함 사업 영상입니다. 중국은 서해에서의 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경 124도 인근 해역에서의 군사 훈련을 통해 해양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상 공회에서 일방적 조치로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서해 중간 수역에서 군사훈련 빈도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군함이 대한민국 이지 군사 경계선을 침범한 사례는 무려 1000번이 넘고, 올해만 해도 이미 8월까지 약 10회의 군사훈련이 포착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 20회에 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중국 민간 어선의 불법 조업도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해양 자원을 싹쓸이하는 중국 어선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받는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에 이미 수차례나 외교적 대응을 했지만 중국은 그저 민간 선박의 일탈로 치부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욱 기고만장해진 중국 민간 어선들의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쇠창살을 두르고 죽창을 만들며 무장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서로를 쇠사슬로 연결하면서 아직 꾸역꾸역 서해로 기어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지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서 실효적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라 볼 수 있는, 여기에 제1도련선 확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도련선 과거 1982년 중국의 해군 사령관이었던 류하칭이 설정한 해안 방어선으로 처음 도입된 이유는 외세의 침입의 군사적 행동을 시작하는 방어선에 가까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대래 중국이 외부로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하면서 방어선이 아닌 해상 한계선으로 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제1도연서 쿠릴 10도에서 시작해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힌말라카 해협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망상이 실현될 경우 정말 남중국 해부터 서해까지 중국의 앞마당이 될 지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바닷길, 다시 말해 중국을 제외한 외부와 소통하는 게 막혀버리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바닷길을 막혀 수출이 아직 중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요 해상 노인 남중국해,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은 냉정하게 말해 현재 우리 해군이 제대로 된 상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먼바다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연안 방어에 집중되어 있던 방어 전략을 먼바다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원양 해군력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중국의 이런 억지 망상을 두고 보기만 할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대중국 억제 전략의 완성이 눈앞에 다가온 것인데요. 바로 한국 형차기 구축함 KDDX입니다. 2030년까지 개발비와 건조비 포함해 총 7조 6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KDDXN 선체 전투체계, 다기능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무장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국산 기술이 적용된 첫 함정입니다. KDDXN 전장 156m, 전폭 19m, 경합배수량 기준 6,500톤 급으로 기존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보다 크고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약간 작은 수준인데요. 즉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은 구축함으로 최대 크기입니다. 오죽하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릴 정도인데요. 게다가 무장은 더욱 화려합니다. 우선 기본 무장으로 127mm 함포와 더불어 국산 시위즈 2가 기본 무장으로 탑재되어 있는데요. 또 핵심 무장으로 항공기 및 수항 유도탄에 대한 요격 기능을 갖춘 국산 함대공 유도탄 이 16개와 홍상어, 대자머레, 청상어, 대장경어의 해공방어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KBS-12, 64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근점 영역부터 대공, 대잠, 대함 모든 영역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갖춘 건데요. 구축함이라는 이름에 맞게 해상의 모든 공간에 대한 타격 역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화력만으로 대중국 억제력이 아는 표현을 붙이기 아쉬운데요. KDDX 진짜 놀라운 점은 우리 해군 구축함 최초로 파도, 관통형 선형 디자인이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주월 특급 구축함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스텔스 성능을 증가시킨 건데요. 또한 선체 저항과 동요가 감소해 전투원의 생존성이 크게 높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DD의 디자인을 보면 함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세계 최초로 KDDX 적용된 통합 마스트입니다. 현대식 선박 또한 항공기 못지않게 스텔스 성능이 중요해지면서
기존의 복잡한 마스트는 피탄 면적을 늘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KDDX 통합 마스트는 레이더 피탄 면적과 근접하기 피탄 면적을 동시에 감소시킨 것은 물론 세계 최초로 듀얼 밴드 다기능 레이더가 장착되었는데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는 물론 장거리 대공 표적 및 탄도탄 탐지와 추적용 밴드 레이더와 단거리 대공 표적 및 해면 표적 탐지와 추적이 가능한 X밴드 레이더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DDX엔 미니 이지스함이 아는 이름에 걸맞게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함대 방공 체계가 적용되었는데요. 무장은 물론 스텔스 성능과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기존 한국형 구축함과 차원이 다른 차기 구축함으로 전 세계 어떤 구축함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KDDX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해군의 수건 사업이기도 한 기동함대의 창단입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함 2척 미니 이지스함인 KDDX 2척 마지막으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2척 등 6척으로 이루어진 3개의 기동 전단을 총 여척 1개 기동함대로 창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해군이 미래 해상 전략을 위해 준비하는 666 기동 함대인요.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과 충무공 이순신급 6척을 보유 중입니다. 여기에 정조대왕급 3척과 KDDX 6척을 추가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666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작전 정비 훈련으로 나눠진 해군의 3직 개념에 따라 적어도 최소 1개의 기동 전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령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 기동전단의 무료 수준은 북한에 비해서는 월등할지 몰라도 중국과 일본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현재도 65의 전함을 실전 배치한 상태이고 향후 척까지 그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더군다나 일본 또한 중국 못지않게 조용히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해군이 준비하는 666 기동 함대 전략이야말로 북한과 주변국 그리고 원양에서 해적이나 해상교통로 보호와 같은 비전 통적 해양 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3중 대비 전력입니다. 전술 단계에서 전투만 놓고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우리 군의 기동 전단만 그는 절대 전면전에서 지속 가능한 유세를 점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개대 물량 따위 씹어먹을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지상군과 다르게 해상에서는 절대적인 수정 열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증명된 것처럼 현대전은 결코 1대1의 전투가 아닙니다. 우리 해군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제한적이나마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대해 확실한 유세를 점할 수 있는 제한접근의 우세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 해군을 상대로 전면 해상전 압도적인 승리는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바다 안에서는 물리적 세력 상자 있다는 것입니다. 제1도련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 해군을 막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 범위를 좁혀서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영역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군 전문가들이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 편제가 중국을 압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상대적 균형이 가능한 전력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KDDX 사업은 여러가지 이유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자 선정.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방어 전략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분명 크고 무겁지만 그만큼 우리의 대응 역시 철저하고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국방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준비가 미래의 안보를 좌우할 것입니다. 동북아의 거센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굳건한 의지와 능력입니다.